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혜민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건축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과 늘어나는 강수량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필수적인 것은 에너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주택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주택 건설도 에너지 재료 주택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절감형 주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도 에너지 절감형 주택이나 빌딩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제 미국 베벌리 힐스에 사는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사는 집이나 홍콩의 가장 부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보면은 산중턱입니다. 보다 쾌적하고 시원하고 친자연적인 것을 이들이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도심에서는 이제 이런 주택 지역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온 상승은 냉방을 위한 전력의 과소비를 부르고 또 이것은 전력 과부하로 이어지면서 전기세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하겠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미국 기업 네스트의 경우도 바로 에너지 절감 온도 조절기 하나로 대박을 친 거거든요. 구글이 무려 3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이 기업을 사들인 것도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 절감 산업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무더운 도시기후를 만드는 주범이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빌딩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미국 전체 에너지의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양도 빌딩이 가장 많다고 하죠. 전 미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의 38%가 빌딩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빌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2030년까지 매년 1.8%씩 증가할 것이라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녹색 빌딩 건축이 필요하다고 미국 정부에다가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빌딩이나 주택을 최근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주택이나 빌딩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여러 가지 건축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화석연료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에는 먼저 패시브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 단어 패시브, 이건 이제 수동적인 그런 뜻인데, 수동적인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능동적인, 그러니까 액티브 한 그런 에너지, 능동적인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액티브 하우스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액티브 하우스는 뭐 예를 들어 태양열이라든가 풍력 등을 이용을 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패시브 하우스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패시브 하우스란 1제곱미터당 10와트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석유로 환산한다면 연간 냉방 및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1입방미터당 1.5리터 이하에 해당하는데 한국 주택의 평균 사용량이 한 16리터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8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셈이죠. 실내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3중 유리창을 설치한다든가 단열재도 일반 주택에 사용하는 그런 두께 한 3배 정도 그런 단열재를 설치를 하고요. 첨단 단열 공법으로 또 시공을 하죠. 또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를 이용해서 신선한 바깥 공기를 내부 공기와 교차시켜서 온도차를 최소화한 다음에 환기함으로써 열 손실을 막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 난방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한겨울에 실내 온도 약 20도를 유지하고 한여름에는 냉방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약 26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난방이나 냉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이 겨울에는 20도, 또 여름철에는 26도가 유지된다면 정말 쾌적한 기온을 유지해 준다는 건데요. 전기료나 가스비 등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 정말 경제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다 보면 말이죠.
부하임 필캠 지역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 S하우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기둥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을 뿐 모든 소재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는데요. S하우스로 이름 붙여지는 것은 나무와 집단, 이제 집단이 스트로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로우에 S자를 딴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짚을 이용해서 단열을 했고요. 마감재는 진흙을 사용했고 또 창문도 나무로만 연결을 했는데 정말 친환경 주택인데다가 난방도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라 낮에는 겨울철이라도 난방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런 패시브 하우스가 오스트리아에만 한 1000여 개 정도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2016년부터 영국에서 짓는 모든 주택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로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제로 주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유럽 EU 회의는 유럽 내에서 지어지는 모든 신규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건축 관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화를 의무화한 것이죠. 네, 패시브 하우스. 네, 이렇게 해외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빌딩이나 주택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5년에 대림산업이 에코 3리터 하우스를 만들었죠. 이들의 이제 연성 건물로 에코 3리터 하우스는 기존의 아파트가 입방미터당 1년에 평균 17.5리터의 등유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3리터만 소비한다는 데서 이제 그 말을 만들었죠.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절감이 한 80% 정도에 이르거든요. 또 2009년에는 이제 삼성건설에서 그린 투마로우 건물을 지었는데요. 676제곱미터의 작은 두 동의 건물인데 그린 투마로우는 고성능 단열 벽제 또 창호 등을 사용하고 효율이 아주 높은 전기 설비를 적용을 해서 기존 주택 대비 약 한 50%의 에너지를 절감을 했고요. 또 44%가량의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로 자체 생산해서 결과적으로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거의 제로화했다는 특징이 있죠. 또 현대건설은 용인시에 있는 그린스 마트 이노베이션 센터 내에 100%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제로 에너지 주택을 지어놓고 아주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제 상용화해서 인천 송도 신도시의 제로 에너지 빌딩을 현재 짓고 있는데요. 2018년에 완공될 단지는 총 886가구입니다. 건축물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서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요. 태양열과 또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화석연료 등 기존의 에너지를 아주 최대한 줄이는 그런 건축물이죠.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이 민간 건설업체에서는 하기에도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정부에서도 이제 에너지 절감형 주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이 곧 온실가스 저감에도 이제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이제 노원구 제로 에너지 주택 실증 단지가 아주 대표적이죠. 작년에 착공을 해서 이제 내년 2016년에 완공할 예정인데요. 아파트 106세대 10주택 9세대, 합벽주택 4세대, 단독주택 2세대 등입니다. 노원구는 서울시와 명지대와 함께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 240억 원을 지원받아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제로 에너지 주택단지를 짓고 있는데요. 이곳은 에너지 절약 기술로 주택단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50% 일단 줄이고요. 나머지 50%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에너지 절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건설업계에서는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만드는 최첨단의 기술력 개발에 앞장서야 하고 정부에서도 에너지 제로를 추구하는 건설업계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